전 항상 책 리뷰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플러스 제 경험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독서 스티커를 준비를 해두고, 그리고 이런 메모지, 포스트잇 이런 걸로 정말 좋았던 문장 딱 한 문장, 그리고 제가 행동해야 될 지침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장을 적어두어요. 그리고 2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것들은 이렇게 형광펜 스티커로 다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처럼 운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도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돌아가 있고 이건 터지고 이건 안 터지고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도 이게 왜 더 반응이 있었지? 이거를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요. 그냥 시청자들의 반응, 그냥 알고리즘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에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도 삶에서 운이 굉장히 있어 본 적도 있고 운이 굉장히 없어져 본 적도 있는데, 이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뭔가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내가 노력했다 정도지. 근데 노력을 넘어선 이상, 그 이상의 운이라는 게 작동이 되어야 내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책에도 딱 한 문장으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딱 포스트잇으로 적어놨어요. 저의 경우에 과거에 나는 이걸 무조건 할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해왔던 것들도 포기하고 그것에 이제 20대 중반에 뛰어들 정도로 이거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방향이 정말 분명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방향이 너무 분명하니까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붙더라고요. 인생을 정말 살다 보니까 그 능력치는 다들 비슷해요. 어떤 회사를 가든 또 어떤 사람을 보든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IQ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능력치는 어딜 가나 비슷해요.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열심히 사는 건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인 평균만큼만 열심히 살아도 된다. 그거보다 대신에 확실한 거는 내가 허둥지둥하지 않을 방향만큼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과 능력이 비슷한데 성공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의 알고리즘 요소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정말 잠깐만 드리자면, 제가 당시에 방향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강의를 들어도 정말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리뷰를 무언가 이제 쇼핑몰처럼 할 때, 그 후기를 작업을 할 때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리뷰를 계속해서 요청하게 되고, 이제 모든 행동들이 정말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거 말고는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이, 전 항상 책을 읽을 때 일부는 반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은 정말 웬만한 자기계발서에서 제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제가 운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펼쳐보는 그런 책이, 과거에 쇼핑몰을 할 때 저희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늘 이런 포스트잇 같은 곳에다가 감사의 메시지를 적었어요. 그냥 요거보단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적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포스트잇 말고 그냥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치만
왠지 모르게 손글씨라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지만 비효율적인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울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막 이런 곳에다가 메시지를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들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 또 인연이 있다면 천리 밖에서도 만난다. 이렇게 적으면서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소름이 돋았던 게 이때 저는 고립되어 있었던 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무실에서 특별히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이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치만 한 가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 중 확실한 거는 제가 먼저 사람들을 찾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명언이나 이런 감사 메시지를 손수기로 써서 고객들에게 보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저희 대운을 불러일으키려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었다, 형성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었고 이제부터 책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로 운이 좋았다라는 거 말하는 거 말고는 저 또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90% 이상이다. 아니다, 더 95%, 99%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그걸로 인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세상은 에너지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해요. 요거는 오늘 포스트잇을 붙였던 건데 우리 모두 인생을 2번 산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작가분께서는 이미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지 않았는지 다 알게 됐으니까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치만 우리는 2번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은 머리로, 같은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들만큼 인생 내비게이션이 또 있을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뭔가 제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저도 모르게 멘토라는 분들을 찾아가게 됐거든요. 인생의 멘토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멘토죠. 그리고 또 삶의 멘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 선생님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꿈을 잃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존재들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빈이가 이 내용을 기억해 줬으면 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향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한데 속도가 붙었죠. 왜냐하면 이미 살아본 사람들,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돼서 제가 쫓아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지금 제가 대본 없이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깊게까지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지 못했거든요. 정말 짤막한 생각? 왜냐면 쇼츠나 유튜브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살려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는 휴대폰이 없어야 돼요. 휴대폰이 없으려면은 지금처럼 오히려 촬영을 한다던가 그럼 휴대폰을 안 만지게끔 되잖아요.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 휴대폰을 아예 안 들고 간다던가 아니면 운전을 어디 멀리까지 뭐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까지 멀리 갈 때 휴대폰을 아예 키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찍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가면은 엄청나게 사색이 많이 되고 심층 사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챗GPT에도 심층 사고 막 이렇게 깊게 사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럭키 책을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차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는 사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저는 이거는 진짜 100%, 120%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또 오지만 모든 악운도 사람에게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라 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관찰. 세상 사람을 관찰을 해라 라는 거고요. 세상 주변을 관찰을 해라. 지금 무엇이 트렌드고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이제 세상에서 지나쳐 가는지 기억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인생에 있어 속도와 방향의 상관관계. 이게 정말 그래프 함수로 나타내지던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구조화를 짜야 된다 라는 거고, 요거 다 하나하나 이야기 또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루틴. 제가 요즘에 정말 중시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루의 삶을 살 때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내일도 이렇게 산다, 그리고 내일이 이렇게 살면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결국에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간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제 에너지체가 올라오고 딱 10분만이라도 독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기라는 건데요. 저는 모든 파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시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일단은 사람, 그리고 방향과 상관관계, 그 다음에 루틴, 그 다음에 복기예요. 하나만 더 하자. 5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까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틴은 그냥 제가 똑같은 지겨운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결국에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기, 이 파트에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의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이 사람을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의외로 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책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5장 파트에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하루를 뭐 일기라도 쓰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오늘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시간을 날려먹은 것들이 내일 이 피드백 하나로 인해서 내일은 이렇게 살지 않고 조금 더 나은, 하루 1%라도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리가 돼서 엄청나게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긍정. 최악의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것. 이 파트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요거예요.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것도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내면에 조금씩, 진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만은 않거든요. 뭔가 재물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있어 보이면 가족관계가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람도 뭐 알고 보면은 내면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인데, 제가 이 파트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피해의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뇌에다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이 더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정 상황에, 내가 예를 들면 돈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아니면 좋은 남자친구가 없는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하면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는 과거에 제가 정말 열심히 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경험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람 파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운이라면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노력을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 누가? 즉 사람이다.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다. 저도 잘 됐을 시기 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운을 끌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끌어왔다는 게, 운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뺏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뺏길 수는 있는데 좋은 운이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은 그 운을 동시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따뜻한 불씨 옆에 있으면은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깨닫게 된 건, 내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기운이 넘쳤었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에너지로 제가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제 삶을 설계하고 인생을 꾸렸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멘토님들의 그런 마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예쁨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기, 이런 식으로 럭키로트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냥 차트마다 다 이렇게 쭉 써있거든요.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 7명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통해 어떤 자극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렇게 없다면 그냥 정 때문이라고 적어도 된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냥 친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도 문제이다. 정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배울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무나 한번 써볼게요. 실명을 쓰긴 그러니까 그냥 제 만화 속 캐릭터 루비라고 적고, 그 다음에 루비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자기 자신을 양육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늘 예뻐요. 예쁜데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공부도 잘해요.